이번 전시는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의 문화재들 가운데서 조선시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서예 작품을 추려 선보입니다. 안평대군, 한오, 이강사와 같은 저명 서예가의 글씨는 물론 사임당, 강세왕, 신희 등의 지식인 화가의 글씨, 그리고 이황, 이희 등 학자들의 글씨가 망라됩니다. 이들은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의 서예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서체 자체의 특징과 함께 서예가 각자의 독특한 미감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필적은 북송의 시인 소스름의 회중만박 독두를 쓴 것입니다. 소스름이 송인종 때 정적에게 모함을 당해 삭탈관직되어 소주로 내려가던 1045년 봄, 독두준이란 곳에 정박했을 당시 지은 시입니다. 한껏 푸르른 봄의 전경에 쓸쓸한 자신의 처지를 대비시킨 시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 초기에 이른바 송설체의 유행을 주도했던 안평대군의 작품으로 전해집니다. 태계 이황이 경북 봉화의 청량산을 유람하며 지은 오원 장편시를 직접 쓴 필적입니다. 이황은 55세 되던 1555년 2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인 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에 청량산에 들어가 한 달 남짓 지냈던 적이 있는데 이 시는 그 당시에 지은 것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온 뒤 병을 다스리는 내용이 맨 앞에 나오며 고사남에서 하룻밤 묵은 뒤 출발하여 청량산에 오른 여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미에는 제자이자 직이었던 황준량을 그리워하며 청량산에 함께 오르지 못한 아쉬움이 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황은 글씨에 있어 왕이지를 종주로 삼는 위진고법을 중시하여 도학자다운 엄정한 서풍을 주로 선보였는데 이 필적에서도 그러한 면모가 잘 나타납니다. 율곡이이의 어머니인 사임당 신씨가 쓴 것으로 전하는 관찰첩입니다. 관찰 뒤로는 이 필적에 대한 발문이 달려 있으며 관찰의 수진이는 집안의 손 아랫사람으로 확인됩니다. 관찰에는 담제, 즉 3년의 상기가 끝난 뒤 지내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한 내용을 비롯하여 관동팔경의 하나인 청간정에 가서 지내고 싶은데 종기가 나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임을 알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집안의 혼사로 강릉에서 물건을 빌려온 일과 함께 혼사에 쓸 물건의 목록을 상세히 적은 물목을 보내 수하로 하여금 빠뜨리지 않고 구입하도록 한 내용과 문중의 여러 인사들의 동정과 안부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묻고 주선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관찰 뒤로는 소장자 월전 장우성, 국문학자 연민 이가원, 덕수 이씨 집안 후손 이종택이 2000년에 쓴 발문이 차례로 실려 있습니다. 율곡이이가 조정에서 활동할 때 임금 선조로부터 지방간에 임명한다는 명을 받고 산수 좋은 임지로 가게 된 것을 기뻐하며 지은 시와 그의 필적입니다. 첫째 수에는 깊은 숲속의 절에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묘사되어 있고 둘째 수에는 조정의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산수와 운치가 뛰어난 지방 임소로 가게 된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그려져 있습니다. 송강정철이 동해를 유람할 때 지은 시를 직접 쓴 필적을 서첩으로 꾸민 것입니다. 앞부분은 정철이 강원도 고성의 사선정을 유람하며 지은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말미에는 죽서루에 들렀을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사선정이 있는 삼일포는 관동 8경 중의 하나로 금강산 유람길에 반드시 들렸던 명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정철은 45세 되던 해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그는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과 관동 8경을 두루 유람하고 그 절경을 노래한 가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관동별곡입니다. 이 서첩에 실린 사선정과 죽서루 관련 시는 1580년 유람할 당시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필가 한석봉이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모시고 우주로 피난 갔을 때를 회상하며 지은 용만 수레부를 쓴 서첩입니다. 용만은 우주의 별칭입니다. 용만 수레부는 승문원 교리였던 조팽년이 지은 것으로 외란 중에 참혹한 전경과 붕괴한 심정을 묘사한 글입니다. 서천 말미의 강기에 의해 1592년 11월 4일에 영동이 글을 짓고 석봉 한호가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동은 조팽년을 가리키는 고을명 또는 별칭으로 추정됩니다. 이 서첩은 표지를 제외하고 원래 8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3면과 5면이 누락돼 모두 6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조 때의 명필 석봉한호가 동갑의 지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통해 편지의 상대방은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는 한호의 집안 혼사에 직접 참여해 주길 바랄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한편 시축을 보여달라고 청한 것을 보면 글씨에도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미의 강기로 볼 때 이 편지는 1586년 혹은 1596년 섣달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국 장유가 인조 14년 7월 9일에 과거 시험장에서 벌어졌던 변고에 대한 소회를 적어 다음날 10일에 답장으로 보낸 관찰로 수신인은 알 수 없습니다. 관찰의 내용은 과장에서 난을 주도한 무리들과 소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시관의 처사를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과장에서 벌어졌던 변고는 승정원 일기 인조 14년 7월 9일과 10일의 기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유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2해 전인 인조 12년에 신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이 관찰은 당시 인조가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유에게 사건의 전말이 전해졌고 편지로 사건을 접한 장유가 자신의 생각을 적어 상대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조선 후기의 서예가이자 양명학자 원교 이광사가 두보의 기부서회 사시문과 견민을 초서로 쓴 서첩입니다. 기부서회 사시문은 두보가 기주에서 머물 당시 옛일을 회상하며 지은 오원 장편시로 당시 두보가 느꼈던 외롭고 쓸쓸한 정치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견민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다 라는 뜻으로 두보가 자신의 시름을 달래며 지은 오원시입니다. 이광사가 이 작품을 언제 썼는지 알 수 없으나 굴곡진 삶과 비운의 가정사를 겪은 자신의 처지를 두보의 시에 투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필적은 이광사의 다른 행서와 초서 작품에 비해 기세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덤덤하게 써내려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는 격동의 삶을 지내온 작가의 기구한 삶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는 듯합니다. 표암 강세왕이 어느 절에 잠시 나와 있을 때 아들을 걱정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강세왕이 서울에서 안산으로 거처를 옮긴 뒤 1758년 46세 되던 해에 허필, 홍계주, 이현환 등과 함께 안산 인근의 견불산, 현재의 군포 수리산에 있는 안원사를 유람한 적이 있습니다. 관찰의 발신처가 절인 것을 감안할 때 이 편지는 안원사에서 묵을 당시 아들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됩니다. 조선 후기 문신 겸 시인이자 서화가인 자아신이가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지상편을 행서로 쓴 서첩입니다. 백거이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한거를 위해 마련한 장소를 묘사한 글로 장문의 서문과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넓은 공간으로부터 점차 시야를 좁혀가며 자신의 은거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저택의 모습이 갖춰가는 과정, 곡물, 서적, 술, 음악 등 한거를 위해 마련한 온갖 사물들에 대한 열거와 이를 즐기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인은 북송의 미불과 명의 동기창 서법을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왕이지의 고법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1812년 청에 사행했을 때 옹방강을 만난 뒤로 그의 서풍을 수용하여 특유의 행서풍을 이루었습니다. 이 서첩의 글씨는 신이가 즐겨 구사한 행서로 특유의 간결함에 유려함을 더한 노년의 수작입니다.